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한 강원 영동은 지형적으로는 변방에 있지만 한국 불교사적으로는 의미가 큰 지역이다. 이 중 강릉이 불교의 성지이자 신앙의 중심이 된 이유는 구산 선문 중 번성한 사굴 산문 개창조 범일국사 때문이다. 신라의 고승인 범일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대관령 국사성황사. 범일국사는 생전에는 영동의 정신적 지주로 열반 후에는 시공을 초월한 대관령 산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곳은 대관령 꼭대기 밑에 있는 국사성황당입니다. 대관령을 지키는 소신들 모신 성황사와 산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신라 선종을 대표하는 사굴산문의 개창조 범일국사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제가 웬일로 이곳 산신각에 들었을까요? 그것은 이곳 성황사에 바로 범일국사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일국사는 산신당에 있는 김유신 장군과 함께 이곳 대관령과 대관령이 구호하는 동해안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그런 선성으로서는 유례없는 자취를 가진 분입니다. 성황사에 가서 범일국사의 자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스님이 대관령 국사성왕이 되다니 범일국사에 대한 호기심이 일지 않을 수 없다. 혼합된 민간 신앙인 국사성왕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살피는 신으로 매년 음력 4월 15일마다 예를 갖추며 소원을 빌어왔다. 범일국사가 국사성왕신이 된 시기는 935년. 왕순식이 왕건을 도와 전쟁에 나가면서 대관령에서 제사 지낸 기록을 근거로 추정하고 있다. 호랑이가 앞뒤로 호위하는 성왕신 범일국사는 백마를 탄 위엄 있는 장군의 모습이다. 이 성황사는 범일국사를 신이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사인 범일국사가 이곳 성황사에 산신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범일국사는 강릉 지역의 유력한 집안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굴지에 큰 굴산사를 창건하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큰 절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뒤에 범일국사는 선종뿐만 아니라 오대산이나 낙산, 관음과 같은 다른 곳의 신앙까지도 아우르는 거대한 하나의 불교 문화권을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범일국사의 존재가 이 대관령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릉 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산신의 역할로서 이곳 성황사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 단오제는 매년 음력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원도 강릉 지방에서 안전과 풍작, 풍어, 집안의 태평을 기원하는 의식이자 축제다. 이곳 국사성황당에서 시작된 강릉 단오제는 마지막에는 남대천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잔치를 이루는 것으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것은 이곳 대관령에서 구호보는 이 산신이 보여주는 그 넓은 터전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하게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끝내 이곳 대관령을 지켜보면서 해안에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를 모두 보여주는 게 이곳 대관령 성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주인공이 범일국사의 위상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동해안 사람들에게, 강릉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그런 유인의 존재로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출생에서 열반까지 범일국사의 흔적은 여전히 강릉 곳곳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곳 중 한 곳이 범일국사가 태어난 학산마을이다. 살아서는 학산이 좋다는 옛말은 지금도 이곳 사람들에게 천년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강릉 단오제 때 국사 성왕 행차가 대관령으로 가기 전 이곳 학산 선앙당에서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진다. 굴산사를 창건해 선악 중심의 불교를 전파하고 입적 후에는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 된 범일국사의 신성성은 지금도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의미를 더한다. 이곳은 학산마을의 선앙당입니다. 즉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탑을 쌓아두고 이런 성스러운 자리를 표시해 둔 곳이지요. 훗날 범일국사는 이 학산마을의 수호신처럼 이렇게 설을 남기게 되지만 사실 범일국사는 이곳 강릉지방 옛 명주의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곳 명주 도독, 즉 말하면 강원도지사에 해당하는,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더 독립적인 힘이 있는 도독을 할아버지로 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모친 또한 누대에 걸친 훌륭한 가문 출신의 그런 인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15살 때에 불문의 뜻을 두고 출가를 해서, 그래서 20살에 당시 서울인 경주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었습니다. 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새로운 선법이 펼쳐지고 있던 중국에 건너가서 남종선의 정수를 익히고 염관 제한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851년에 역시 명주 도독, 아마 집안 어른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명주 도독의 후원으로 이곳에 굴산사를 창건하고 법을 펼치게 됩니다. 이곳은 그래서 그런 범일국사의 굴산사를 개창하고 법을 편 그런 자취를 찾는 곳이자 또 한편으로 다른 범일국사에 대한 이야기가 서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대로 위인들은 신비한 탄생 설화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다. 동방의 보살이라 불리는 범일국사도 예외는 아니다. 학산마을의 수호신이자 대관령의 산신인 범일국사의 탄생 시원은 작은 돌샘 석천이다. 범일국사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고 아이를 가졌다는 신화 속 장소 석천은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범일국사는 날 때부터 부처님 머리 모양의 나발과 정수리에 구슬이 있는 특이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학산마을 석천입니다. 돌샘이죠. 범일국사는 이곳의 거대 명문 가족 출신인데 이 석천에는 또 전혀 다른 얘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명주 학산마을의 양갓집 규수가 바가지로 우물에 물을 뜨니 그 안에 해가 담겨 있었다. 해가 담긴 물을 마시고 난 후 태기가 있었고 10달을 훌쩍 넘겨 아들을 낳았지만 아비 없는 자식이라 몰래 뒷산 바위에 버렸다. 아기의 생사가 궁금해 다시 가보니 학이 날개를 펴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는 비범한 아이가 될 것이라 믿고 집으로 데려와 잘 키웠다고 한다. 사실 범일국사는 이름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범자는 산스크리트라는 즉 인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세상의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이름인데 마치 또 그 범자는 물이 띄운다는 범자와도 같아가지고 물에 띄어 있는 해, 그래서 아마 그런 연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일국사가 훗날 이곳은 물론이고 대관령을 구워보는 전 동해안의 수호신이 되면서 이러한 성인은 그냥 평범하게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이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형적인 게 태양과 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훗날 범일국사를 하늘의 전기를 받은, 그래서 우리 전체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대관령의 수호신, 이런 연상과 함께 이 설화가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나라에서 6년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범일국사는 충남 백달산에서 수행하던 중 명주 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강릉의 굴산사를 창건했고 40여 년간 강원 영동에 선법을 펼쳤다. 847년에 창건한 굴산사의 규모는 동서로 140m, 남북으로 250m에 달했고 융성했을 당시에는 쌀 씻은 물이 동해까지 흘러갈 정도로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농경지에 우뚝 선 단간 지주가 가람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이 굴산사지 단간지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4m가 되는 거대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굴산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굴산사는 범일국사가 개창한 사굴산문의 중심 도량입니다. 사굴산, 우리가 잘 듣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사굴산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도의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시던 마가다국에 있는 영추산, 그 영추산을 빨리어로 기자구타라고 불렀고 그거를 당시에 한자음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게 바로 기사굴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굴산, 즉 사굴산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직접 계시는 곳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계승한다, 그런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그런 산문의 이름입니다. 사굴산문은 신라의 구산선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산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당나라에 유학한 구법승들은 귀국 후 큰 뜻을 세우고 구산 선문을 개산했다. 당시 경정과 교리 중심인 교종과 달리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불성을 깨치는 참선 수행을 이 땅에 널리 전했다. 범일국사는 이곳 강릉 지역의 명문의 집안에서 출생을 해서 15살의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인 경주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수행을 하다가 좀 더 큰 뜻을 품고 중국에 건너가서 새로운 선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 범일국사가 염관지한선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부처님이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고? 동국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고? 육로로 왔는고? 수로로 왔는고? 육로로 또 수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밟지 않고 왔습니다. 아니, 육로도 아니고 수로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왔단 말인고? 해와 달이 동쪽 서쪽을 가리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염관지한사는 큰 인물이다 하고 실로 동방보살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내리고, 이로부터 범일국사의 별칭은 바로 동방보살, 즉 동쪽의 정말 큰 인물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염관지한사를 모시면서 선법을 익힌 범일국사는 좀 더 다른 법을 찾기 위해서 약산 유엄섬사에 가서 또 법을 묻고 그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종 초기에는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육조선사의 다른 한쪽에 많은 그런 법을 이어와서 구산선문 중에 대부분 바로 그 마조도일선사 계통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일국사가 다시 만났던 약산유엄선사는 그쪽과는 다른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일국사 이후에, 그러니까 9세기 후반에는 신라의 선사들이 바로 그쪽 법을 이어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범일국사는 그런 법의 흐름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약산 선사에게 가서 법을 물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 동안에 중국 선법 공부를 마치고 847년에 범일국사는 신라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법을 펼 곳을 찾다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에 큰 기반이 있는 이곳 명주, 즉 강릉 지방에 이 사굴산문을 개창하게 되는데 851년이었고, 그것은 바로 이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명주 도독의 지원에 의해서 이 거대한 가람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장차 범일국사는 이 사굴산문에 그치지 않고 이 명주 일대, 대관령 일대
아우르는 그러한 큰 불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대관령의 산신이 되어서 성황당에 모셔지는 그런 지위까지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넓은 불산사의 터는 바로 그 범일국사가 그런 법을 펼치던 곳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왕실의 보호를 받는 교학 중심의 불교가 주를 이뤘으나 사골 산문을 계산한 범일스님은 선악 중심의 불법을 전했다. 불성이 있음을 깨닫고 참선으로 자성성불하는 수행법으로 이 지역의 거대한 불교 문화권을 형성하며 당시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불산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신복사 역시 범일국사가 법을 펼쳤던 현장이다. 범일국사 전법의 핵심 중 하나는 평상심시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래 마음은 청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곧 도라는 뜻이다. 제자들에게는 일심을 강조하며 한 번 지킨 것은 잃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신복사의 3층 석탑과 석조 보살 좌상은 범일국사가 전하고자 했던 평상심시도와 일심으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을 천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신복사 3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탑심 밑에 탑심 받침이 있는 그런 고려식의 탑을 하고 있는데, 이 신복사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공양 보살상입니다. 한 무릎을 꿇고 정말 공손한 자세로, 그리고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탑에 부처님 사례를 향해서 공양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양보살의 모습은 이곳 신복사 말고도 오대산 월정사 팔각부층석탑 앞에도 있고, 또 여기서 더 동해안으로 나간 한송사터에서 나온 곳에서도 아주 비슷한 모양의 이런 보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상은 우리나라에서 이곳 강릉 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보살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범일국사의 불교적인 영향력이 이곳 강릉에 미치지 않고 이게 오대산에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대산 설화에는 범일국사의 제자가 가서 중창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일국사는 낙산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낙산 잘 알듯이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이 진신이 머문다는 그런 진신관음신앙을 터전을 닦은 역시 또 중요한 불구토 신앙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설화에는 그 얘기에 이어서 바로 범일국사가 정취보살상을 모셨다는 그런 얘기를 삼국유사에는 싣고 있습니다. 정취보살은 화엄경에서 관세음보살 다음으로 선지동자가 찾는 바로 그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범일국사를 통해서 이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문화권에서 선종과 문수신앙과 관음신앙, 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불교 문화권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범일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범일국사는 단순히 신라 말의 선사의 한 분을 그치지 않고 이 지역에 아주 두터운 그런 불교 문화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 때문에 범일국사는 바로 이후에 대관령을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이 되어서 국사성황당의 중요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봉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종의 문수신앙과 관음신앙을 아우르며 강릉 동해안에 거대한 불교 문화권을 형성한 범일국사. 염관 제안 선사와의 선분답에서 동방의 보살로 인정받은 범일국사는 899년 세연 71세로 불산사에서 열반했다. 국사가 열반에 들 무렵 제자들에게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작별할 때가 왔으니 세속의 감정으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마음을 잘 닦아 내 종지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유계를 남기고 떠났다.
우리나라 선종의 기틀을 다진 범일국사의 문화에는 십철이라고 하여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스승의 법맥을 지켜나갔다. 범일국사는 굴산사를 개창한 이래 40년 동안 한 번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터줏대감처럼 지키면서 이 굴산사를 전국 굴지의 산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3번이나 왕들이 국사로 봉하기 위해서 서울로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오로지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범일국사의 가르침은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는 중국에서부터 배워왔던 바로 그 평범하지만 가장 깊은 그런 불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사께서 입적할 때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절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말고 오로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서 진정한 수행에 힘쓰라 라는 말을 마치고 입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런 성탑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범일국사의 사골산문은 신라에서만 중요했던 산문이 아니라 훗날 고려 조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산문이 됩니다. 즉 범일국사가 제창했던 그러한 선의 사상이 이후에도 계속 한국 불교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가지산문과 사골산문이 선종을 대표하는 그런 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대표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 보조국사 진우는 바로 그 사골산문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범일국사는 40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이곳에서만 제자를 양성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덕을 폈지만 그 큰 가르침은 온 나라에 또 신라뿐이 아니라 고려 조선에 이어서 면면이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범일국사를 기획하는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에 내려온 태양 같은 존재, 선종의 기틀을 마련한 동방의 보살 범일국사는 지금도 사부대중의 수호신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